상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는 2019년 공공서비스 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대통령 문재인 구상은 상금 400만 원입니다. 와. 행정안전부 장관 있었어요? 대장은 12월 20만원입니다. 다음은 12월 1일자로 신규 임용되신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담당관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윤 감사 담당관입니다. 큰 박수를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서 및 공별 수요 후보가 있겠습니다. 비밀사건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2019년 하반기 재정집행 추진입니다. 2019년 우리고 재정집행 목표는 예산 현액 9,238억 원의 91%인 8,406억 원이나 11월 25일 현재 집행액은 6,940억 원으로 계획 대비 다소 부진합니다. 이 사업은 재정집행 관리를 통해 부족한 민간 수요를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안정에 기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전 부서에서는 정부 확장적 재정지출 기조에 부응하여 당초 목표액에 차질없이 도달할 수 있도록 시설비, 사무관리비 등 소비, 투자, 공헌 통계목을 적극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입니다. 오는 12월 19일 오후 2시에 구청 본관 7층에서 주민, 직원 등 100여 분을 모시고 제1회 은평 정책연구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구정연구단의 그간 운영 경과 발표와 2019년 정책연구과제 수행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관심 있는 직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항인 2019년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은 자료로 가름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교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계 첫 번째, 은평 교육자원 강남이 및 혁신교육지구 운영 설계 개최입니다. 2019년 혁신교육지구 사업 결과를 공유하고 2020년 학교로 연계될 교육 콘텐츠 사업과 학교 대상 사업을 모아 설명회를 개최하여 학교의 교육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서울시 서구교육지원청과 함께 추진합니다. 이 시는 12월 18일 12시부터 19시까지 진행되며 참석 대상은 교사 200여 명입니다. 세부 일정입니다. 본 행사로 올해 선정된 교육 콘텐츠 219개 사업 중 참여를 희망한 110개 단체들이 참여하는 은평 교육자원 박람회가 운영되며 2020년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구청 각 부서에서 계획 중인 사업을 수합하여 학교 교장과 교사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2019년 평가보고 및 2020년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운영협의회 개최 후 2019년 학교별 추진될 마을결합형 교육과정 우수 사례 공유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2020년 제1차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회 운영입니다. 2020년 예산 확정 후 학사 일정에 맞는 원활한 지원을 위해 12월 20, 2020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지원할 분야와 분야별 지원 규모, 지원 방법 등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과 9월 4차례에 걸쳐 실시된 구청장님과 학교장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들도 학교 현장의 시급성, 목적성 등을 고려하여 내실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사항은 서면으로 가능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청자들과 업무 준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항입니다. 오늘 10시 30분 구청수 농무광장에서 은평마을 축하거리인 우석은 자선냄비 본부 주관으로 구청장님과 부의장, 국회의원, 사회복지 관계자를 모시고 2019년 우석은 자선냄비 시종식이 개최됩니다. 관심 있는 직원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동정기를 맞이하여 거리 노숙인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따뜻한 겨울을 나을 수 있도록
11월 20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찰서, 소방 119, 서울시 미그대응폴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자체적으로 이계지의 순찰반을 구성하여 거리 노숙인 발생 예상지역인 전철역비, 공원 주변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인 발견 시 노숙인 시설 입소를 조치하고 위험이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노숙인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병원 이송 및 응급 조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노숙인 생활시설 인권보호대책에 따라 노숙인 인권 침해 예방과 침해 발생 시 조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은평의 마을에 대한 인권 실태 정기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23일부터 12월 27일까지 직원과 외부 인권 전문가를 조사팀으로 구성하여 면담과 현장 실태 조사를 통한 폭행, 강제노동, 강제퇴소 등 직접적 인권 침해 여부와 인권교육 수료, 진정한 설치 등 제도 운영의 적절성을 조사하여 노숙인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인 청년 네트워킹 모임 불강력 개최입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기획을 실행하도록 지원해주는 공간기획단의 사업으로 오는 12월 6일 금요일 19시에 청년 새싹 공간에서 가면을 쓰고 연말 파티 형식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먹거리를 준비하여 청년들의 네트워킹 모임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 사항인 협동조합 활성화 토크 콘서트 개최입니다. 오는 10일 목요일 16시에 즐거운 소통에서 협동조합 임원과 조합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동조합의 다양한 사례 및 경험을 공유하고 모든별 공감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사항인 2020년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입니다. 관내 사회적 경제기업 및 병리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사업 참여기간은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이 되겠습니다. 고용승계기업을 우선 선발하고 지원 내용은 2020년도 구생활임금 및 사대보험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과 업무 추진 계획 보고에 앞서 업무 추진 실적 중 3번 세금 무인 납부기 설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쉽고 편리하게 지방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편의 개선을 위해 지난 11월 25일 세입금 무인 납부기를 세무민원실에 설치하였습니다. 서울시 지방세와 세외수입, 상하수도 요금 등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특히 시각장애인의 납부 편의를 위해 이어폰과 점자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다음 업무 추진 계획 1번입니다. 2020년 건축물 및 기타 물건 시가 표준액을 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조정 내용으로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을 전년도 평방미터당 71만원에서 평방미터당 73만원으로 조정하며 구조, 용도, 위치 등의 지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물건의 현실화율 제고 및 시가 표준액 조정 기준을 신설하고 선박, 시설물, 기준가격 등의 시가 표준액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 서울시 승인 요청을 통해 2020년 1월 1일자로 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2번 지방세 미환급급 일제 정리권과 3번 부동산 가격 공시원의 개최권, 4번 현년도 체납 중점 정리 및 납부 촉구권은 서면으로 가능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동절기는 한파, 폭설 및 동결 등의 기후적 특성이 나타나므로 화재, 흙막이 붕괴, 지발 및 동결 편차, 구조물 붕괴, 사고 발생 위험률이 큼에 따라 대규모 만재고 및 대규모 현장, 중소규모 현장, D급, 2급, 재난 위험시설물 등 총 106개소에 대하여 12월 20일까지 분야별 전문가 및 직원 특정 점검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중점 점검 사항은 현장 유해 요인 및 안전관리 10대 점검으로 불토공사장의 흙막이 등 취약 부분, 화재 질식 예방 및 동절기 공사 예방 수리 여부, 집안 동결 편창, 콘크리트 양생, 불충분 등
우회 요인 확인 및 가설 울타리, 가입막, 낙하물 방지망 등 설치 적정 여부, 파악 크레인 등 건설 장비 및 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상태가 되겠으며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 명령, 공사 준비 및 보완 완료 후 공사 재개토록 하겠으며 시공 감리 부실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지역 주택조합 불법 현수막 건설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은 모집 신고 현황은 서울시 총 30개소 중 우리구가 7개소로서 타구에 비해 많은 실정으로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가입조합원 재산 피해 및 도시민간 저해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절 대책으로 1단계 피해 예방 제도 차원의 지역주택 전개자 간담회 실시를 전달 11월 14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피해 예방 홍보를 위한 공공 게시대 현수막 게시 등을 하겠으며 2단계로 강력 행정 조치로서 주택법 벌칙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 전 공개 모집 위반 시 징역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고발 조치 및 허위 가장 광고로 인한 조합원 모집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고 강력한 행정 조치로 근절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 관리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흥안 기동 마을마당에 공용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위치는 흥안 기동 427-76호 599평방미터이며 주차 면적은 20개입니다. 추진 배경은 흥안 19역 재개발 사업에 따라 사업지 인근에 있던 거주자 별선이 모두 삭선됐습니다. 흥안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과 시장 상인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 금지와 주차장 건설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집단 민원 해소를 위해 주거재생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공목집과 등 주관부서 팀장들이 대책회의를 거쳐 전통시장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해 소규모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계획이 없던 국산 건설 사업으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주거재생과에서 응암 19역과 협의하여 주차장 공사 비중 6천만 원을 지원받기로 약속받았고 나머지 예산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마련하겠습니다. 주차장 조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련 부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사항은 관연초 복합화 지화 공용 주차장 건설 추진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사과는 소관 위원회 추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기 지역보건운동회 2020년도 세부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 제2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소외 측정, 의료 서비스에 관한 장기, 단기, 공급 대책 등 종합적인 지역보건 의료에 관한 중지 계획에 대하여 내년 열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 기간은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이며 계획의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 건강교차원화, 결핵 등 감염병 관리 방안, 주민의 응급상황 대처 역량 강화, 식품위생, 공중위생, 아토피, 천식 등 건강기후 요인 개선을 위한 통합적 접근 및 정신보건 및 치매관리를 통한 의료보건 체계 강화 등입니다. 추진일정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분야별 실무회의를 통하여 1월 말까지 계획을 작성하고 그 외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층 교부 및 물품 지원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계획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관리 및 고객 서비스 추진에 우수한 관내 음식점을 모범음식으로 지정하여 음식문화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모범음식점 95개에 소외되어 모범음식점 지정증을 교부하고 신규업소 4개소에 대하여는 모범업소 표지판을 제작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정업소의 선호도 조절을 통하여 주방위생용품 및 스탠바, 요리용 위생장갑,
공간대학 부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건동 주요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사항입니다. 2019년도 녹건동 마을 소식지, 녹건동 마을 이야기를 발간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단체들이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과 활동상을 묶어 12월 중에 소식지 500매를 발간, 동 주민센터, 서울혁신파크, 금융기관 등에 비치하여 사업 내용을 지역 주민들과 타 기관에 널리 홍보 및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2019년도 녹건동 주민자치위원회 송년회를 12월 20일 오후 7시에 서울 중구 소재 크라운 파크호텔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녹건동 주민자치위원회 송년회는 직원 및 직능단체장들이 함께 참석하여 2019년도 주민자치사업 성과 보고, 내년도 주민자치위원회 사업계획 논의, 직원들과 직능단체장 간 신교 및 소통의 장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3번 사항과 4번 사항은 서면 자료로 활용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조동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조동 재개발 지역 내 취약가구 이주 현황 및 대책 사항입니다. 재개발 지역 내 취약가구는 197가구로서 개조동 전체 취약가구의 18%이며 11월 현재 187가구가 이주하고 미이주 10가구가 남아있습니다. 이주한 10가구는 187가구는 복지 플래너들의 꾸준한 상담과 방문을 통해서 LH, SH에서 지원하는 전세 임대를 통해 124가구를 이주시켰으며 우리 동네 착한 부동산과 연계하여 63가구를 자립 이주시켰습니다. 미이주 10가구 중 6가구는 인근 임대주택으로 이전 예정이며 이주 시까지 지속적인 안부 확인과 동네 순찰하여 안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장기 입원과 요양시설에 입소한 4가구는 보호자와 연계하여 이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장년 1인 가구와 함께하는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12월 4일 11시 중장년 쉼터에서 개최합니다. 대상은 중장년 1인 가구 75가구에게 참치 선물 세트를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주관으로 나눔하며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장년과 훌몸 어르신이 함께하는 성탄절 행복나눔 잔치를 12월 22일 16시부터 중장년 쉼터에서 중장년 및 훌몸 어르신 130명을 모시고 공연 관람과 식사 및 선물 증정을 하며 소외된 이웃과 성탄의 기쁨을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암이동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월소 상담을 위한 복지정보 공유 학습 동아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12월부터 매월 2회씩 동복지 플래너 10명과 함께 최신 사업 정보 및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자주 발생하는 민원과 사업별 중요 정보를 토의 형식으로 운영하여 통일된 서식에 의한 자료를 추적 활용하여 직원들의 복지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입니다. 응암이동 주민자치 행사 계획으로 2020년 주민자치 사업으로 선정된 깨끗한 골목길 가꾸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로구 독산동 재활용 정거장 사업을 12월 9일 현장 견학할 예정이며 관내 독거노인 15명을 초청해 독거노인과 함께하는 레크레이션 및 송년 파티를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사항은 서면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천동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장년 1인 가구 건강 피자 만들기 사업입니다. 착종 사업 기반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세계적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관심과 관계 맺기를 통해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2월 6일 14시부터 관내 아미드빵에서 중장년 1인 가구 및 이웃 살피미 25명을 대상으로 함께 피자 만들기 사업을 통해 주민과 협동하고 소통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2019년 민방위 자체 보충교육 실시입니다. 1년차부터 4년차는
12월 12일 13시부터 14시까지, 5년차 이상은 17시부터 18시까지 역전동 주민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당내 민방위 교육 미유수자를 대상으로 지진 및 화재 대피 관련 교육, 민방위 임무와 역할 등을 교육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중장년 1인 가구 DIY 목공체험입니다. 12월 13일 14시부터 서울 혁신파크 목공방에서 중장년 1인 가구 및 이웃 살피미 등 25명을 대상으로 목공 이론 수업과 DIY 목공 직접 조립 및 제작, 이색 체험을 통한 창조적인 재미와 성취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한 달여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해주시고 회의 자료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집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재정집행 예산이 몇 프로나 되나요? 그동안 한 90% 정도는 저희들이 집행해왔는데요. 지금 올해 예산 같은 경우 과학자원순환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좀 예전보다는 집행이 좀 낮을 것 같아요. 이제 특수한 요인이 일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한번 항목들은 체크를 해서 그걸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낮은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가 25개 자치 중에 한 16위에서 19위 정도 그권 박스더라고요. 썩 좋아 보이지 않는 실적인 것 같아요. 항목별 뭐 시설비 부분인지 어디 부분인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건지 좀 분석을 해서 확인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이제 사실 저희들이 보니까 회의 자리에 보니까 거리 노숙인은 문평에서는 아직 없나 보죠? 현재 간혹 발견은 되고 저희들이 생산을 가서 시스템을 가서 빙계를 하고 있습니다. 응원역 주변에 일부 휴식으로 오는데 그분들은 노숙인들이 아니고 국내에 사시는 분이고 DMN 시티 얘기 한번 여자분 이상심 노숙은 있었는데 가족들한테 저희 인정을 해서 인계를 했습니다.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그 DMC역이나 응암역이나 이쪽은 조금 뭐 연신내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몇 군데는 취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사를 좀 해보시고 그간 하여튼 1인 가구 관련해서도 복지국에서 좀 많은 노력을 해서 뭐 지금 고독사 부분이 상당히 많이 없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겨울에도 노숙인 관련 문제도 좀 안 생길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그야말로 2019년도 이제 마지막까지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 부분이 각 동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공력이고요. 또 작년에 저희가 고독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운방에서는 그동안 이제 발견되진 않았지만 앞으로도 꾸준하게 더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조대학 우리 조정관께서 세계적으로 음평구를 빛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발표 자료를 참고해서 구정에 좀 반영할 수 있게끔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의 피땀 흘린 노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수상의 영광이 있었고 또 외부 공모에서도 95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275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치열한 경쟁과 어려움 속에서도 합심하여서 최선을 다해준 직원들께 이 자리에 들려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업무 마무리에 충실하여 주시고 추운 날씨에 몸상하지 않도록 건강관리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한 연가 내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조금 어수선할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럼 그 업무에 만전을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선 7기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한 평가와 자문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내일 자문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이 오셔 계세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당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내일 자문단에 자문을 요청하거나 사업 추진단이나 위원회에 참여시키는 등 자문단 구성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활용하여 주시고, 또 기획예산과는 부서와 내일 자문단 간 연계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경제과에서는 청년 일학 활동 보고에서 소개된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인 활동들이 차년도 구 정책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유하고, 또 정부서에서는 이를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 콘텐츠 구상 및 운영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을 갔었는데요. 현장에서도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같이 아마 공유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19일날 정책 연구단의 그간 활동 성과와 연구 수행 경과를 경유하는 은평 정책 연구 포럼이 개최되니까 전 직원들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바라고, 또 정책 연구단은 행사 준비에 만전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의 아이들이 다가오고 있죠. 수능도 이제 끝나가는 상황인 거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겨울방학을 앞두고 복지회관이나 도서관, 또 평생학습관 등 학습시설에서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에 보다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관심을 유발하고 또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재미있는 콘텐츠나 평소 접하기 어려운 문화, 취미 활동 등 알찬 내용으로 프로그램 연구에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시민교육과 홍보 담당관은 은평 배움모아 교육 시스템과 구 SNS 등을 활용하여 겨울방학 프로그램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방학기간 어려운 형편으로 끼니를 거르거나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겨울철 안전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요.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 결빙에 의한 전도사고나 폭설로 인한 시설물 붕괴 및 통행장애 등 주민들의 불편이나 부상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에 철저히 기울이는 한편 상시 결빙, 위험 구간 안내 표지 설치 및 순찰을 강화하는 등 사고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록 다시의 전열기구 사용에 의한 화재 위험도 높아지는 시기이니 전 부서와 동에서는 직능단체나 공동주택 대표자 회의, 또 간사회 등 각종 주민회의 시 사고나 사례와 예방수칙을 지속적으로 전파하여 주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년 전에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던 보일러 사고가 다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가스 누출이나 정상 작동 상태 여부를 점검하는 보일러 안전 사용 요령도 함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4월 13일에 20대 총선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남은 기간 주민 행사 등 각종 업무 추진 시 선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 시기별 행위 제한 규정을 참고하여 행사 일정을 조정하는 한편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선관위에 질의하여서 명확하게 확인하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말 연초에 지인들과 술자리나 모임 등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언성으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너무나 애쓰셨고 또 마무리 잘 부탁드리고 2020년도에는 정말 조금 더 이제는 민선 7기에 완전히 결과물들을 좀 내야 되는 거고 또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2020년도에도 열심히 노력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